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메일 쓰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메일을 잘 쓰는 팁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수신자 설정, 보내는 이름, 두 번째는 제목 쓰기와 파일 첨부, 세 번째는 본문 쓰기, 네 번째는 메일 서명,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혹시나 영문 메일이 필요할 때 영문 메일 쓰는 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제 PPT에서 보기보다 실제 메일 화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저는 예시로 네이버 메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수신자 설정은 당연히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메일 기준으로 보면은 받는 사람 옆에 이제 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명일 때는 이제 그 사람 주소만 입력하면 되고, 이제 이 메일 내용을 어떤 참조, 뭐 예를 들어 이 받는 사람이 속한 뭐 회사 대표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팀장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이 참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메일 주소를 참조란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받는 사람이 이걸 누구한테 보냈고 누구한테 참조하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제 참조하는 것을, 참조자를 이제 숨기고 싶을 때는 숨은 참조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참조를 보냈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숨은 참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메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받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는 일단 받는 사람란에다가 그 메일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메일 주소가 여러 개가 써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상에는 엄연히 이제 매너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너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무슨 어떤 뭐 법은 아니지만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매너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신입사원이 아닌 분들도 이제 뭐 메일을 보낼 때 보면은 받는 사람란에 그 메일, 다른 사람의 메일 주소를 가득 넣어서 그게 그대로 저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메일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반드시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네이버 메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별, 받는 사람 옆에 이제 개인별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뭐 물음표에 이제 도움말이 나오죠. 개인별 체크하고 이제 발송하게 되면 수신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이제 개별로 보낸 것처럼 메일이 보내지게 된다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 명의 메일 주소를 넣고 보냈어도 개인별을 체크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은 본인 메일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간 그 메일 주소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본인한테만 지정해서 보냈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내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매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니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내는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밑에 이제 참조 다음으로 이제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메일 송신자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근데 뭐 일반 개인이면은 뭐 누구누구 홍길동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뭐 이제 비즈니스 메일이 아니라 그냥 뭐 사적인 메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면은 그냥 개인 이름이나 뭐 아무렇게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일단 비즈니스 상에서는 일단 본인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직급이 있을 거예요. 뭐 인턴이면 인턴이고, 뭐 사원이면 사원이고, 뭐 그 위에 뭐 대리나 과장. 이렇게 저희는 대리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대리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회사명까지 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뭐 회사명도 같이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회사 대표 메일로 그냥 회사 차원에서 보내는 거면 회사명만 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담당자가 보내는 걸로 저희는 이제 예시로 드는 거라서 담당자 이름과 직급까지 포함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까지는 이제 이렇게 직급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제목 쓰기와 파일 첨부. 다음 칸에 보시면 이제 제목을 입력하는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제목을 그냥 대강 입력하거나 뭐 이제 생각나신 대로 입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스팸 메일도 많고 그 받으시는 분도 업무가 여러 가지고 이제 메일을 여러 가지 메일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내가 보낼 때 어떤 것 때문에 보내는지를 간결하게 요약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표현은 정확해야 되겠죠. 뭐 어법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가 정확해야 되고 내용상 의미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그냥 제가 보낸 메일을 회신을 주실 때 그냥 리플라이로 답장 쓰기로 해서 리플라이가 들어가게 해서 이제 그냥 답장 보내기로 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비즈니스 매너에 조금은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디 정해진 법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리플라이를 보내게 되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냈던 메일을 받는 거긴 한데 자기가 보냈던 메일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담당하는 사업들이라든가 뭐 거래처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플라이로 보내도 사실 받는 사람이 바로 이게 어떤 내용의 메일인지 왜 리플라이가 왔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 의미를 떠나서 어떤 제목에 이게 어떤 메일과 목적은 뭐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보내는지 명확히 밝혀주는 게 사실 메일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문에서라든가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너 차원에서는 바로 답장하기보다는 새로 작성을 해서 메일 쓰기를 해가지고 제목을 새로 입력해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첨부에서는 보통 이제 파일 첨부를 이제 뭐 파일을 끌어와서 바로 해도 되고 내 PC에서 이제 찾아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뭐 그런 방법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상관이 없는데 단 중요한 건 이제 파일에 파일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 이제 파일명이 어떤 파일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거나 어떤 기호로만 되어 있거나 심지어 파일명이 없거나 이런 거를 파일 첨부를 해서 보내주시는데 이러면은 이게 또 스팸인지 뭐 해킹의 소지가 있는 건지 사실 받는 분은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매너 차원에서 파일명도 명확히 밝혀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본문 쓰기는 뭐 이제 위에 사항들을 입력하셨다면 이제 내리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본문에서 뭐 글씨체 폰트라든가 이제 글자 크기를 정해서 이제 본문을 쓰면 되겠죠. 본문 쓰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본문의 구성이에요. 구성은 보통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소속을 밝혀주고 그다음에 전달하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 이렇게 이제 본문이 구성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받는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매너 차원에서 받는 분의 어떤 상황을 배려해 가지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죠. 요약식으로 보내거나 글자 크기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어떤 뭐 강조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사람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또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업무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미 예시로 작성해 놓은 비즈니스 메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 2, 3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수신자 설정과 보내는 이름에 대해서 이제 예시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본 메일은 뭐 이렇게 복잡한 메일이 아니라 그냥 간단히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시안이지만 어떤 뭐 보고서든 서류든 뭔가 문서를 보낼 때 간단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과 뭐 참조 지정해 주시고 보내는 사람 적어주시고 이제 마찬가지로 제목 일단 시안 제출로 해봤는데 뭐 디자인에서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시안은 보낼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뭐 문서 제출 뭐 뭐뭐 보고서 제출 뭐 제안서 제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는 보통 사업명을 써서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뭐 시안 제출인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첨부 파일도 뭐 여러 개면은 번호로 시리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일명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서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중요한 또 본문 쓰기는 이제 인사말부터 해서
본론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 인사가 되겠는데, 본문 쓰기 내용은 상당히 간단하게 적은 겁니다. 만약에 어떤 친근감이나 이런 것을 더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뭐 인사말에 뭐 보통 날씨 얘기부터 해서 이제 뭐 건강 얘기해서 뭐 요즘 또 코로나니까 뭐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사말을 좀 더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본론이죠. 왜 보내는지 목적. 목적에 있어서는 뭐 내용이 더 많다면은 최대한 어쨌든 좀 구분을 지어서 요약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상대방이 빠른 시간 내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 인사도 이제 뭐 저는 감사합니다로 그냥 간단히 끝냈지만 뭐 좀 더 뭐 친근감을 표하기 위해서 뭐 하실 말들이 있다 하면은 뭐 몇 가지 표현들을 더 덧붙여 주시면 좋고요. 그건 이제 상대방과 보내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알맞은 표현이나 인사말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본문에서 이제 내용을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어떤 시간을 줄여주는 배려 차원에서 이제 글자 크기와 강조 표시 같은 거 중요한 부분 이렇게 이제 뭐 진하게 한다던가 뭐 이제 각자 보기 좋게 하는 표현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주셔서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번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메일, 비즈니스 메일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일 서명인데 보통 많이들 안 쓰시는 이제 회사 가면은 이제 회사원들은 거의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이미지에 이제 본인 정보를 담아서 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제공을 안 해준다 하면은 뭐 하단 텍스트 양식처럼 뭐 텍스트로 본인이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보통 웬만한 회사, 이제 뭐 큰 회사가 아니면은, 회사나 기관이 아니면 이런 양식들이 뭐 정해주고 이런 걸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 하면은 본인이, 뭐 이미지로 만들든가, 뭐 다음 뭐 텍스트로 간단히 만들든가 해서, 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위치는 이제 보통 하단, 마무리 인사, 뭐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 밑에 이제 자동으로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은 이제 마찬가지로 네이버 메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이버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환경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상단에 서명, 빠른 답장 코너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서명을 사용함으로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내 서명을 이제 등록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명 추가해서 뭐 이름과 이제 내용을 입력하실 수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보통 내용은 뭐 이제 쫙 슬러시가 자동으로 가게 하고 이제 뭐 하단에 회사 명의라든가 뭐 이름과 뭐 직급 그다음에 이제 뭐 연락처 팩스 번호, 뭐 회사 연락처 보통 회사 연락처 회사의 담당자 본인의 이제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팩스 번호, 팩스 번호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메일 주소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편본에 뭐 회사 주소, 우편 번호도 포함해가지고, 뭐, 요 정도? 보통 뭐, 요 정도로, 정리하셔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텍스트로만, 보여지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나 볼까요? 요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좀 더 이쁘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로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로 하는 방법은 이제 따로, 포털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도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서 상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이미지를 작성하시고, 그것을 어떤 블로그라든가 이제 타 사이트에다 올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URL이나 HTML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HTML을, 하단에 설명이 나와 있죠. HTML 코드 사용 가능.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그게, 이제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HTML 코드 입력하고 미리 보기 하시면 그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메일 쓰기에서 이제 메일 보내실 때 항상 여기 이제 만약에 서명을 입력해 놓으셨다면은 메일 쓰기 누르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입력한 이미지라든가 서명창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단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기능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옵션이지만, 예,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메일 상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자동으로 매 건마다 어떤 회사라든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 그런 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일 서명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혹시나 뭐 영문 메일을 보내실 경우가 있다면은 영문 메일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영문 메일 쓰는 양식도 사실 뭐 우리나라 비즈니스 메일과 사실 거의 비슷해요. 예. 비슷하고 이제 뭐 언어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뭐 거의 정중한 표현들이 이제 뭐 위나 아래 들어가는 표현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다들 아시는 dear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담당자 이름을 알거나 이제 담당자가 정해져 있으면은 Dear Tom Cruise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Dear 한 다음에 이제 그 해당 담당자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문의라거나 어떤 회사에 이제 문의할 때 담당자를 몰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to whom it may concern, 예, 하면은 이제 이걸 뭐 concern이라는 건 어떤 뭐 누가 신경 쓰거나 관리하거나 뭐 이런 뜻이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바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 약간 뭐 친근감이 있거나 그냥 캐주얼한 편한 메일이라든가 뭐 비즈니스 상이지만 뭐 이렇게 크게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메일에서는 그냥 Hi dear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메일 쓰기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정보를 밝혀줘야 되겠죠. 본인의 이름이라든가 뭐 소속을 밝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인사말 보통 나오는데, 뭐 인사말 이제 뭐 아무래도 외국은 인사말 뭐 날씨부터 해서 뭐 좀 더 자유롭게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인사말도 들어가면은 필요시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그냥 뭐 간단히 물어보고 싶다 하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내겠다. 그래서 영어를 뭐 하시면 본인이 직접 쳐도 되고, 아니면 뭐 요즘에 뭐 파파고라든가 뭐 번역 그런 툴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영어를 좀 하셔야 이제 그런 번역 툴로 번역해서 나온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시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마무리 인사가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이제 뭐 감사합니다 뭐라든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뭐 올림 뭐뭐 드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뭐 영어식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좀 구분이 가는 거는 이 메일이 이제 캐주얼한, 뭐 좀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보내는 메일인지, 아니면 좀 더 포멀한 공식적으로 이제 보내는 메일인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마무리 인사는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비즈니스면은 이제 베스트 리가르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쓰는데, 요거보다 좀 더 캐주얼하게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뭐 many thanks라든가 warm regards를 해주셔도 되고, 보다 포멀하다 하면은 뭐 이제 kind regards라든가 뭐 sincerely 이런 거를 많이 또 쓰기도 하죠. 뭐 토익을 해보신 분들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 토익 공부할 때는 뭐 sincerely 이런 표현만 주로 나오던데, 상당히 포멀한 공식적인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유대감이나 그런 관계를 좀 뭐 표현하고 싶다면은 요거보다는 뭐 베스트 리가르즈라든가 뭐 warm regards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뭐 영문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시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국내에서 보내는 메일들은 어쨌든 비즈니스 상에서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매너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알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뭐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아무래도 원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